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오.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화나시면 밥상을 엎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남편에게 맞아 시퍼런 눈을 하고 아이를 가르치시고 아이 우는 소리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이 많았어.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이혼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지 않소?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오.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사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다오. 만약 그대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대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소? 혹은 어떤 선택을 하겠소?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임씨의 남편은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연로하여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오. 그러다 보니 줄곧 방에만 누워있게 되었어. 이 여편네야, 리모컨 찾아오란 소리 안 들려?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등을 탁 쳤소. 병 안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아 던져대는지 주변에 있는 물건이 남아나질 않아 할머니가 딱딱한 물건은 치워둔 참이었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머리만 멀찍이 떨어져 있던 리모컨을 들어다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툭 던져두고 다시 나왔어. 망할 놈의 할망구!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악을 쓰며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자 말은 기침이 터졌어. 패도 좋지 않아 쉽게 멈추지 않았다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기침 소리는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물 한 잔 떠다주는 정성도 보이지 않았다오. 그렇게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어. 낮은 쟁반에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어. 나 나갔다 와요. 밥 먹어요. 뭐야?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 들어올라고? 저녁 때 올게요. 배고프면 그 옆에 빵 먹어요. 그러고는 뒤돌아서자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쟁반을 탁 하고 엎어버렸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이 몸저러우니 바람이 들어서 맨날 쏘다녀.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다시 밥 차릴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무심히 대꾸하자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 뭐야? 그럼 저녁까지 굶으라는 거야? 밥 귀한 줄 알고 차려준 사람 정성 귀한 줄 아세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거칠게 터져나오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뒤로 한 채 외출했어.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엔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늘상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곤 했어. 그래봤자 만날 사람이라곤 혼자 살고 있는 딸밖엔 없지만 밥도 차려 먹고 함께 TV 보며 대화도 나누면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 누군가 본다면 매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늙어서도 힘이 덜 빠져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편은 그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앉아 고분고분 고개만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 옛날엔 분명히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남편의 한마디에 벌벌 떨고 발소리에 재떨이라도 날아올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던 그런 시절 말이요.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딸에게 가는 길,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어. 할머니 임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오.
남편은 도축업을 하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아주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나던 터라 결혼 초에는 남편이 임씨를 꽤나 아꼈다오. 시어머니도 새아가 하며 임씨를 예뻐했어. 그런데 비극은 임씨가 시집 온 2년 뒤 출산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그러게 내가 부적 잘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 용한 점쟁이에게 받아온 아들 낳는 부적을 임씨가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어. 딸을 낳으니 임씨가 임신 중에 했던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됐고 결코 임씨에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오. 자고로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바싹 말라 있으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죄송하면 빨리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라.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구박을 당했어. 새아가 하던 호칭은 야, 너로 바뀌었고 임씨가 밥술을 뜨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오. 매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담배나 뻐끔거리며 피워댈 뿐이었어. 아직도 소식이 없냐?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로부터 듣는 말이었어. 임씨도 괴로웠어.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첫째가 들어섰었는데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질 않았어.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임씨도 지쳤고 남편도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었어. 그 말은 지난 3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쫓아야 될 며느리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냐.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악담이 쏟아지는 날이면 딸은 겁을 집어먹고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 임씨는 눈물 흘리며 앵무새처럼 잘못을 빌었어.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어. 임씨의 남편은 점차 임씨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라뇨.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술상이나 봐와. 신혼초 한때는 다정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이제는 남편마저 임씨를 업신여겼어. 임씨는 이 집안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웠다오. 아이는 커가고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았어. 외박은 밥 먹듯이 했고 성실히 하던 일도 드문드문 나가게 되었어. 임씨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생활을 했기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임씨가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다오. 시어머니의 도움은 바랄 수도 없었고 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아이조차 봐주지 않아 낮 동안엔 이웃집에 맡겨야 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댁이 안쓰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실 새댁 신랑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딱 봐버렸지 뭐야. 네?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요.
아니, 한 번이면 나도 잘못 봤겠거니 하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여자랑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니까? 이번에 보고 딱 확신을 했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임 씨는 눈앞이 새하얘졌어. 임 씨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어도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 아니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않소. 아들 못 낳은 죄로 구박받고 살지만 그래도 부부로서의 정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믿고 싶지 않았다오.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이 참, 내가 똑똑히 봤대도 그러네. 가서 한번 슬쩍 떠봐. 절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그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 그저 아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었어. 그렇게 귀가를 했을 땐 남편은 집에 없었어.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 새벽 3시가 지나갈 무렵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왔어. 아이씨, 깜짝이야. 잠 안 자고 귀신처럼 앉아 있어?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여편네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보고하라고 하네? 상전납셨구만. 혹시 당신 여자 만나고 왔어요? 서서 양말을 벗던 남편이 우뚝 손을 멈추고 임 씨를 쳐다봤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관에서 당신 봤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 새벽에 남편을 잡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임 씨는 남편의 바지춤을 붙잡고 말했어.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거 안 나? 남편은 발을 휘둘러 임 씨를 털어냈어. 연약한 몸은 방바닥을 굴렀다오.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 알기를 똥으로 안 해? 여자를 만났으면 뭐 어쩔 건데? 아들도 못 낳는 거 여태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바가지를 긁어? 아주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확 딸년이랑 내쫓아버릴라니까. 뭐라고요? 딸과 함께 내쫓는다는 말에 임 씨가 남편을 노려보았어. 시집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본 순간이었어. 나 혼자 낳은 거 아니고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말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 줄 알아?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임 씨에게 발길질이 날아왔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발이 날아왔고 때리는 남편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어. 임 씨는 저항도 못하고 웅크린 채 신음을 흘려야 했어.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폭력에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했고 두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명치를 잘못 맞았는지 숨이 꺽꺽 넘어가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말했어. 남들 잘만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남이 팔자를 꼬았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나서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아. 에이, 열받아서 술이 다 깰라 그러네. 돈 아깝게. 그러곤 쓰러져 있는 임씨 옆에 철푸덕 누워 잠을 청했어. 남편은 금세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옆에서 잠든 남편이 깰까 무서워 임씨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어.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오. 그저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폭력적인 모습은 보인 적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임씨는 살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쳐다보았어.
다행히 딸은 그 소란에도 깨지 않고 곤하게 자고 있었어. 어디가 부러진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 임 씨는 끙끙거리며 딸의 옆에 누웠어. 문 밖은 여전히 고요했어. 문지방이 얇아 건너방에 잠든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었을 텐데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오. 설령 시어머니가 아셨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오. 1시간이나 잠들었을까. 임 씨는 부스럭 자리에서 일어났어.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일찍 아침상을 차려야만 했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침상을 거르게 되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임 씨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덜룩했고 걸음은 절뚝절뚝 불편해 보였어. 하지만 공장 출근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밥을 지어야 했다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어. 됐다.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출근이나 해라. 웬일인지 며느리 대신 밥을 차리겠다고 시어머니가 나섰어. 역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듯 했어.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그러면 그렇지. 며느리 걱정을 할 분이 아니었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아들 낳으려면 남편 마음 잘 잡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임 씨의 탓이라는 시어머니. 임 씨가 그녀의 딸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까. 어쩌면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참 아이러니했어. 그러는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또다시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어. 어디 아침부터 부엌에서 눈물바람이야? 정승 떨지 말고 출근이나 해라. 얼굴도 좀 가리고 미련하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래? 이런 말을 듣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은 정말 미련한 것이 맞나 보다 하고 임 씨는 생각했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힐끗거리며 혀를 차는 것이 느껴졌다오. 임 씨는 옷깃으로 얼굴을 애써 가리며 일을 했어.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땐 웬일로 남편이 나가질 않고 집안에 있었어. 임 씨는 강도라도 마주한 듯 남편을 보고 쏘스라쳤어.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선 욕 대신 사과가 튀어나왔어. 임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 어제와는 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어. 임 씨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어. 술이 웬수야? 그치? 미안하네. 임 씨는 남편에게 그날의 폭력이나 외도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 그랬다가는 다시 발길질이 날아올 것 같았고 이대로 묻어버리고 없던 일처럼 살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임 씨의 착각에 불과했어.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임 씨에게 손을 올렸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익숙해졌다오. 그러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니 꼭 두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어.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 임 씨는 국민학생이 된 딸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런 임 씨를 깨웠어. 이 여편네는 남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맨날 처자고 있네. 무언가 임 씨의 등을 무겁게 때렸어. 임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녀의 옆에는 나무 목침이 떨어져 있었어.
남편이 떨어진 목침을 다시 집어들어 앉아있는 그녀에게 집어던졌어. 얼른 일어나서 술상이나 봐와. 임 씨는 또다시 무언가 날아올까 싶어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어. 술상을 내오고 임 씨는 방 한구석에서 숨죽인 채 앉아 있었어. 그러자 임 씨의 남편이 말을 걸었어. 간밤에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대가 끊겼다며 우시더란 말이지.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었단 말이야. 쓸모없는 딸년 하나 낳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일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임 씨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이 집에서 오로지 임 씨만이 열심히 일했고 누구도 손을 보태지 않았어. 저건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일이나 시켜? 남편은 잠자고 있는 아이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죠. 다른 건 몰라도 딸에 대해서만큼은 임 씨도 양보할 수 없었어. 뭐야?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써? 국민학교도 당장 때려치라 그래. 근데 이게 또 대드네? 그게 아니라 우리 미선이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여편 내가 또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리나? 그렇게 또 시작된 구타. 목침을 집어들어 휘두르다 미끄러워 붙잡기 여의치 않았는지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어. 말로 해서는 왜 듣질 않는 거야? 머리 가죽이 뜯겨나갈 듯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은 채로 임 씨를 집어던졌어. 하필이면 엎어진 곳이 딸아이 위. 자고 있던 딸이 잠에서 깨어났어. 엄마, 졸린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는 아이를 향해 남편이 말했어. 아무튼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지? 애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너까지 애비를 무시하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뜬 딸아이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어. 그러자 임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뭘 알아요. 어쭈? 가로막아? 이 여편 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애비가 딸년 교육도 못 시키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오늘 날 잘 잡았다.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임 씨에게 손찌검을 하자 아이는 그제야 험악한 분위기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어. 임 씨는 아이의 귀를 막은 채 감싸 안고 남편의 발길질을 견뎠어. 임 씨가 엎드려 꿈쩍도 안 하자 남편은 더욱 열이 받았어. 발로는 성이 안 풀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땅한 게 보이지 않자 먹던 밥상을 엎어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 임 씨가 고개를 들자 남편은 그대로 내려쳤고 임 씨에게는 그 장면이 꼭 느리나면을 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오. 그리고는 난장판이 되었어. 이마가 찢어졌는지 임 씨는 피칠갑을 했고 아이는 목청 터지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 남편도 몸을 써서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그 사이 임 씨는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고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보았는데 임 씨의 몰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다오. 이게 무슨 일이냐? 임 씨는 대답하지 않고 신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 뒤에서는 남편이 어딜 가냐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만 꼭 껴안은 채 달아났어. 임 씨가 향한 곳은 파출소였어. 그동안 남편이 때릴 때마다 떠올렸던 곳이지만 차마 아이 아빠를 신고할 수 없어 생각만으로 그쳤었다오. 절뚝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아는 얼굴이 보였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이 동네 토박이 박씨로 남편과 잘 아는 사이였어. 임 씨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박 씨는 난감한 듯 이마를 긁으며 말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다시 거기로 가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말해 볼게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네. 저 맞아 죽어요. 에이, 저희가 같이 가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순경, 가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순경이 머뭇거리며 차키를 챙겨 일어났어. 싫다고 버티던 임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경찰차를 타고 온 임 씨와 아이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 씨를 향해 눈을 부라렸어. 아이고, 동네 창피하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임 씨의 남편이 박 씨에게 아른 척을 하였어. 그래, 잘 지냈지. 야, 임마, 재수 씨 꼴이 왜 이러냐? 그냥 좀 다툰 거예요. 말로 해, 말로. 그럼요.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파출소까지 오게 만들면 쓰냐? 네, 단속 잘하겠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 임 씨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흘렀어. 뭘 잘했다고 울어? 어서 들어가라. 시어머니가 임 씨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 임 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잠시 후 남편도 따라 들어왔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오! 남편은 손을 치켜들었어. 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경찰이 왔다 간 것이 신경 쓰였는지 손을 내리곤 획 돌아섰어. 그러면 그 뒤로 남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릴 뿐이었어. 그는 임 씨에게 화풀이 하는 것에 중독이라도 된 듯 보였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손을 올렸고 임 씨도 이제는 신고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이혼을 해달라고 빈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쫓아온 남편이 한 번 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임 씨에게 딸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임 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임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지독한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임 씨의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딸은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나버렸어. 그렇다고 딸이 편이 큰 것은 아니었어. 어머니를 감싸다 대신 발길질을 당한 적도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다오. 임 씨의 애절한 부탁으로 그 뒤로는 대신 맞는 일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어머니의 무력함,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지긋지긋했을 것이요. 망설이는 딸을 서울로 보내버린 것도 바로 임 씨였어. 딸은 자유롭게 어여쁘게 살길 바랬어. 남편은 그것 보라며 딸은 키워봐야 집 떠나면 남이라며 혀를 찼지만 임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누군가는 그때 왜 딸과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임 씨는 아마 그리했다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어.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딸이 떠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했다오. 세월은 흘렀고 임 씨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약 40년.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처음에는 증상이 미약했고 이내 금방 회복했지만 또다시 쓰러졌을 때는 편측마비가 와서 운신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러자 그제서야 임 씨가 늘 달고 다니던 멍이 사라졌어.
폭력도 기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법 아니겠어? 임 씨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 쉴만해졌어. 남편은 방 안에만 누워있는 신세였고 임 씨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어. 임 씨의 딸은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임 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싶진 않았어. 또한 병들어 죽음에 다가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했다오. 이제는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소리쳐도 무서울 것이 없었어. 임 씨가 원할 때 외출하고 맘 편히 TV도 봤어. 남편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으면 임 씨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남편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쫄쫄 굶어 성질머리가 누그러지곤 했어. 밥 좀 줘. 하루 종일 굶길 셈이야. 임 씨는 대답 없이 조촐한 밥상을 들이밀었어. 부축해주지 않은 채로 방문을 닫고 나와 할 일을 했어. 남편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은 빠졌고 오랫동안 병에 좀 먹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어. 그런 남편을 임 씨는 옆에서 지켜보았어. 어이,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임 씨를 불렀어. 임 씨는 못 들은 척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임자, 젊었을 때 구박했던 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한 거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그제야 임 씨는 남편에게 제대로 대꾸했어. 고작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에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런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 모르는 소리 하네요. 난 당신 이렇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진 세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날 짐승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족보도 없는 대단치도 않은 집안. 대가 끊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했잖아요. 당신 그리고 시어머니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평생을 욕했지만 나는 그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당신도 지금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 딸 아빠라서 내가 끝까지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편의 눈가가 빨개졌어. 생전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리는 4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이란 인간한테 갇혀 살았던 세월. 피눈물 나게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죠. 후회스러워서 우는지 아니면 이렇게 죽기 억울해서 우는지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 임 씨는 한 조각의 안타까움도 느낄 수 없었다오. 당신이 정말 갈 때가 됐나 보네요. 가증스러우니까 눈물도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곤 임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떴어. 장례식장엔 올 사람도 없었고 임 씨와 딸만 그 영정 앞에 앉았어. 그래도 아버진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라.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이제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딸이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 그래, 그러자.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집에서 힘들게 버틴 거 알아. 엄마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괜찮아.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누구는 임 씨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임 씨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요. 하지만 임 씨라고 본인의 행복을 찾고 싶지 않았겠어?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가 임 씨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 그대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요?